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8월 23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런 또 새로운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본인들의 주장이죠.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탄핵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은, 지금 통과도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저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자, 그런데 이 탄핵을 전제로 해서, 탄핵을 발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되기 전에,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겠다는, 그 탄핵을 막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이렇습니다. 헌법 77조에 보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장제도,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 법원에 대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정말 황당한 괴담인 것이, 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에 대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는 거. 근거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최근에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됐죠. 그런데 새로 교체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다. 그래서 탄핵용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사령관도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죠. 각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계엄사령관이 되는데, 어쨌든 앞뒤 가리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1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당했을 때, 그때 선포된 비상계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계엄인데, 그걸 지금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딸들, 지지층에게 결집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층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을 하면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자, 그래도 탄핵을 밀어붙여야 된다. 계엄령 이거 선포하기 전에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알만한,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엄령은, 비상계엄령은 사실상 헌법에서 사문화된 겁니다. 국회가, 가반의식을 가진 국회가 요구를 하면은 바로 계엄을 해산을 해야 됩니다. 선포한 거를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 계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막 퍼뜨리는 거죠. 그 전에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하면서 별 4개 육군대장 출신, 군에서 사단장, 군단장 다 거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다는 인물, 김병주 예비역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발탁을 했죠. 이것을 가지고 김병주는 육군 대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 고등학교 선배가 국방부 장관에 발탁됐다고,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죠. 그것 가지고 계엄 대비다, 뜬금없죠, 완전히. 그리고 김용현 외에
또 한 사람을 또 들었습니다. 방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두 사람이네요. 겨우 군 장성 안에서 두 사람을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은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충암고, 국방부 장관 충암고, 방첩사령관 한 사람 충암고, 그 다른 곳은 다른 또 쪽은 또 이렇게 육군 고위 장성 중에 충암고는 없다고 합니다. 딱 이 두 사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이제 민간인이죠. 그리고 이 방첩사령관, 이 사람이 충암고 출신이라고 해서 다른 그 고등학교, 어떤 명문 고등학교들 보면은 군 장성에 이 충암고보다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충암고 친정체제, 군에서 친정체제가 구축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별 4개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친정체제가 이 비상계엄령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썼는데, 조국은 또 거기다 또 그 말 듣고 부안해동에서 조국은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 해라도 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 앞뒤 가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러다가 지금 오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됐죠. 김병주도 이제 최고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별 4개짜리 엉터리 같은 이야기한, 계엄령 이야기한. 그러다 김민석은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죠. 그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것도 김병주에 이어서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업이다. 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다.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을 충암고 출신으로 교체를 하고 또 그 이어서 반국가 세력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거 계엄하기 위한 거다. 반국가 세력 발언은 그 취임 초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 붙여서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이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다. 자, 근거가 뭔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가 의심스럽다. 갑자기 김용현을 차지철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호처장을 했죠. 차지철은 그때 이 경호실장 출신이죠. 자, 그런데 왜 차지철 스타일이라고 또 이름 붙인 이유는 그때 이 소리 지르는 그 카이스트가 가서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을 경호원들이 입을 막고 분리를 시켰죠. 그걸 가지고 입털막, 경호 이렇게 막 민주당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호를 했다고 차지철 같은 사람이다. 차지철 스타일의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가 마치 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 대비한 김민석 이야기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는 반드시 무산시키겠다. 시도도 안 하고 있는데 뭘 무산시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이게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죠. 이 근거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말 한심하게 이야기했는데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김태현 앵커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그 근거가 뭐냐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자기가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내가 정치 공작 이런 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뭐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거 그 근거는 필요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차단 문제를 툭 던져놓고 아무 근거도 없이 던져놓고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할게.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왜 이렇게 계엄 운운하면서 정부를 공격을 하느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 기무사 계엄 문건이 그때 결국 그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을 했고 여러 종류의 비상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로 그 중 하나로 이게 뭐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막 악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재인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문건을 가지고 소동을 벌였죠. 불법적 일탈 행위다.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하라 지시를 해서 검사 37명을 투입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악용하다가 별거 없으니까는 아니면 말고 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겸용 뭐 검토 문건이었던가요? 기무사 계엄 문건을 그렇게 악용을 했는데 지금 또 이것을 비상계엄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혀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그런데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된다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비상계엄 77조 헌법 77조입니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국회 해산되는 거 아닙니다. 국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 통과를 받으면 의결을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해서 계엄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하면은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 훨씬 넘게 가지고 입법권을 사유화하고 있죠. 자, 그런 민주당이 이 과반만 가지면은 계엄 선포에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계엄 그 조항이 사문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고 선포하려고 준비한다고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육군 대장 출신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혼돈스럽게 하고 정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막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다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이 22대 국회 들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이재명 때문이죠.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에 의해서 간택을 받은 수석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할 거다. 이런 괴담을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